세로 안에서도 보면은 또 대표되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대치동은 학원가, 그 다음에 뭐 압구정동은 오래된 부촌, 그 다음에 그 역삼동 일대야말로 상업지역 중심지. 지금 보면은 아예 개포동은 새 아파트로 단장을 해서 새로운 신흥 어떤 또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고, 강남구 안에서도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압구정 일대에는 거의 재건축 연한이 됐기 때문에 곧방 틀 지역이고, 지금 세주택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가는 곳이 바로 개포 쪽인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뭐 그럼 말 나온 김에 개포 쪽에 재건축 현황 한번 보면은 뭐 이미 뭐 분양이 돼서 입주하는 건 그렇다 쳐요. 한 3천만 원 말에서 4천만 원 초반대 분양가를 가졌는데, 그때 딴에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뭐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세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공 4단지. 아파트 가격은 종전 아파트 가격이 뭐 신규 주택에 의해서 견인되는 경향도 있고, 네. 예, 종전 아파트 가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파트가 가격이 견인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네, 동반 상승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사례 비교가 거래 사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새로 분양을 2019년도 뭐 5월에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도 전 종전에 개포동 신규 분양했던 그 일반 분양가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자기 조합원의 그 가격이 낮아지거나 또 다른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 금액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위로 반영을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4천만 원 지금 초반대까지가 지난해였다면은 4천만 원 한 뭐 초중반까지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그러면은 분양가가 이제 9억 원 이상 다 물론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 안 될 테고 현금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청약할 수 있는 수요층이라는 거는 강남권 안에서 대부분 놀지 않을까.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그래도 그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고 할 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중심적인 기준은 그 정도 지불 여력이 있는, 뭐 대출을 한 5억 정도 끼고 나머지는 한 5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은 아니죠. 네.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조금 해서라도 매입을 해놓으면은 개포동 같은 시장도 나쁘지 않은 어떤 시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잘 꺼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무리수를 조금 둘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 돼야 돼. 무리수 조금이라는 게 정말 여기에서는 수치상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아파트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어떤 조그만 소형 주택에 소위 말하는 빌라? 강남권의 빌라.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치는 네.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가치에 의해서 네.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가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달리 이분들은 그 다세대 주택은 그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분석할 적에는 그 대지 지분을 보시고 금액 대비 해가지고 건물값을 빼고 대지가 지분이 한두 평이라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매입하셔도 되는 주택들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린다면은 강남에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 형태의 말씀하셨던 빌라를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일단은 그 대부분이 이제 다 오래된 주택이고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처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면적이 나올 만한 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뭐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금액이 빡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냥 좀 그만한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거주할 목적과 남한테 임대를 줄 목적이라고 그런 두 가지 기준 내에서 대부분이 임대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토지 가격 상당액만 일부 반영이 되고 어떤 우리 아파트라는 재화처럼 어떤 구조나 내용,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금액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대상물이다 보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 부동산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 일대가 뭐 종상향이 된다거나 그 종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단계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한 단계 네.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런 데가 있다라면 조금 비용을 주고라도 토지 가격만 가지고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상향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예.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건이라고는 없습니다. 개발을 할 때 좀 더 최유의 이용이 그 최유용 이용 가치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여기가 더 같이 개발이 돼버려야 되는 곳들은 그렇게 종상을 시켜서 같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대부분이 도로변을 좀 끼고 지도를- 있어야 되고. 지도를 딱 피시면 대부분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개발 호재 말씀하셨던 인근 지역 내에 끼어있는- 2종이나 1종으로 일반 주거지구 되어 있는 데들이 끼어있는 도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충 어딘지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오죠. 네, 그 지도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아파트 단지와 그 개발 지역에 낀 동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역하고 좀 더 가까운 예. 지역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맥락에서 삼성동에 지금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동은 또 개인 주택들이 많지가 네. 않고 대부분 또 그냥 빌딩들이나 아니면 큰 뭐 이런 대지들이라 일반인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 이제 인접한 다른 지역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100년 동안 빌라를 그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개발을 할 겁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이 강남의 빌라 중에서 그 빌라 그 다세대 중에서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을 보면은 연립주택은 지하가 반지하가 있는 그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2층이나 3층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싸요. 네. 싼데 재밌는 것은 대지 지분이 같아요. 오히려 지하에 있는 것이 대지 지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개발할 때 좀 저렴하게 그렇죠. 이용할 수 있죠. 예, 같은 이제 재질 투자를 지분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이제 조합을 단기는 안 됩니다. 단기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 지분을 분석하시면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고 혹시나 들어오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들어오실 틈새. 그 아이템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틈새가 있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멀게만 보지 말고 똑같은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하고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네. 참 오래됐기 때문에 고저택합니다. 그런데 네. 그 가치는 이제 네. 달라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부동산의 매력이 그거죠. 입지가 어디냐. 아무리 똑같은 모양의 주택이 있다고 해도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나 어떤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게 또 부동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구라는 매력이 더 어느 곳보다 또 돋보이는 거가 그런 부동산의 입지라는 부분은 어떤 부동성이죠. 부동성, 부중성을 다 포함해서 그 가치를 또 부합해서 가는 게 강남구인 것 같은데요. 강남구 한번 알아봤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또 심각하게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지금 부동산 닥터 집하고님하고 부동산 보안관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